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게 오래갈 이슈를 가진 기업을 분석하는 시간 갈테마 가라.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떤 테마들이 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테마는 왜? 삼성전자 로봇기업 M&A 속도 미리 선점해 볼 수 있는 수혜주는 이라는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이 로봇기업을 대규모로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란 그런 소식들이 차차 다시 한번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10%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로봇주가 올 초에 CES 행사를 앞두고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이 네. 로봇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 차례 강한 모멘텀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은 주춤해가는 싶었지만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주고 있거든요. 네. 이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는 이어지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사실 오늘 로봇주의 상승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제 슈림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매각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자리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 놓여져 있는 로봇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오늘 로봇주들이 움직였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만의 호실적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하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피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한 전장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삼성전자에게 4년 전에 이제 피인수를 당했었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회사가 결국은 하만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하만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투자처를 보이는 섹터, 보이는 테마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확장과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로봇주들의 반등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 주셨듯이 결국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당장에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그룹 이런 쪽이 좀 앞서 나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 사업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장 이슈, 거기에 대해서 AI에 대한 성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봇 쪽에 대한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대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성장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로봇 사업은 성장 여력이 충분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섹터인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로봇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나 산업용 로봇 쪽에 좀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전방 산업의 불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다른 사업 쪽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보로보라는 기업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로봇 그리고 코딩용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용 컨텐츠를 좀 만들어내는 기업이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AI와 결합된 컨텐츠에 대한 확장까지 좀 만들어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딩 쪽에 대한 교육 컨텐츠와 AI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에듀테크 사업에 대한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로봇 정밀 제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제조까지도 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로봇 관련주들의 조정 흐름에도 불구하고요. 보시다시피 가장 빠르게 주가가 회복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6,000원 초반선까지 주가의 조정 흐름이 나타났지만은 현재 8,000원 중반까지 주가가 강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수준 자체를 11,000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손절가는 오늘 급등 라인에서 조금 짧게 8,0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신 종목 로보로보였고요. 목표가 11,000원. 다만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8,000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김민진 차장님께서 주목하신 테마는 어떤 건지
또 체크해 볼까요? 자, 최악의 인플레 어떤 종목으로 방어할까입니다. 사실 체감상으로 굉장히 느껴지는 게 이제 밥상 물가인데 그렇죠.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죠. 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에 따라서 미국 연준에서도 올해 뭐 최소 4번 정도 네. 이상은 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유력하게 들려오고 있고 네. 한국은행 역시도 2번에서 3차례까지는 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시장이 한 번씩 크게 주춤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시장 안에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더 크게 볼까요? 섹터를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호재를 좀 받을 수 있는 섹터 음식료 관련주를 예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련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물가의 상승이 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년 내에 그리고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13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려 40년 내에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 7%대의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부진한 실적을 보일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음식료 관련주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먹거리 같은 경우는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가격의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먹고 살지 않는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물가가 올라갈 때 제품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실적을 보존할 수 있는 음식료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최근에 음식료가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소맥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도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음식료 관련주들의 입장에서는 원가의 부담이 좀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련주들의 기대 요인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주를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음식료 섹터가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렇다면 그 종목 가운데서도 조금 상승 여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한 2, 3주 전에 들고 나왔었다가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여서 네. 오늘 이제 다른 종목으로 들고 나와봤는데요. 오늘 이제 하이트진로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세게 올라와서 여기서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결국은 최근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음식료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이트진로가 가진 강점이라고 한다면은요, 위드 코로나 관련된 대표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2년간 사실은 매출액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었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화 흐름에 따라 주류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면서 동사의 실적이 좋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동사 같은 경우도 오미크론에 대한 정점 이후에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맥주 쪽에서는 테라에 대한 브랜드의 성장세, 그리고 소주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무려 60%나 되는 강력한 브랜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의 강점이기 때문에 회복세만 보인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보다 실적이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음식료주들의 이슈는 제품가의 상승입니다. 물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소주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은 최근에 대부분의 음식료 관련 기업들이 제품가를 인상시키면서 소주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단행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동사의 실적 흐름 자체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 이후에 최근 V자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음식료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 동사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목표가는 38,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2,0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다시 한번 이 주가 회복 기대되는 기업 하이트진로를 오늘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32,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갈테마가라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이슈앤뷰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